네, 이 공연은 낭독극인데요. 서현문화의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문화의 집의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이동을 하면서 하는 이동형 낭독 공연입니다. 제목은 보물찾기라고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현문화의 집이 어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잘 알려지고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이 그 서현동에 있는 문화의 집, 서현문화의 집. 네. 그럼 마을에 있는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문화예술 체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공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요. 저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걸 계기로 좀 성남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 해가지고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려고요. 커피향 좋은데? 아,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9번 길 29, 서현동 89-3번지. 서현 문화의 집. 우리에게 이곳은 멀고도 멀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현 문화의 집이요. 성남아트센터요? 서현 문화의 집이요. 어디 있는 거죠? 분당이요. 서현동. 그 서현동에 조그마한 극장 있는데 율동공원 옆에? 예, 일단 그쪽으로 가주시고요. 나는 급히 핸드폰 지도를 검색했다. 그 1층에 식당 있는 그 큰 건물 맞죠? 식당이요? 아니, 그게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주방이 있긴 한데. 서현동 시범단지라고 했는데. 시범단지? 네, 우체국 있고. 우체국 옆에. 예. 그 파출소 옆에. 네. 공원 옆에. 예. 동사무소도 있고. 예. 뭐야 예. 우리에게 서현 문화의 집은 아직 멀기만 하다. 아이 그 뭐야 마주침 공간. 어떤 작품을 걸어도 돋보이게 해주는 하얀 벽, 그리고 레일 조명. 우리 집에도 구비해두고 싶은 알록달록 의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여름엔 시원한 시스템 에어컨. 겨울엔 시골집 평상 같은 온돌마루. 그 옆에 탁 트인 깔끔 주방.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왠지 이곳에만 있을 것 같은 책들. 주변에 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숲속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나무는 가지가 굵고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기에 아주 좋았다.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땔감을 잔뜩 베어오자 도로시는 모닥불을 환하게 지폈다. 모닥불은 도로시를 따스하게 덮어주었고 또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도로시는 토토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부터는 어찌해야 할지 걱정했다. 사자가 말했다. 만약 네가 괜찮다면 내가 숲에 가서 사슴을 잡아올게. 그걸 불에 구워 먹을 수 있을 거야. 넌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는 독특한 입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훌륭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 양철 나무꾼이 애원했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네가 불쌍한 사슴을 죽인다면 난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거고, 그러면 내 턱이 다시 녹슬어 버릴 거야. 그러자 사자는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혈연 관계를 뜻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식구죠. 가족이나 식구나 한 울타리 안에서 의식주 생활을 함께 영위한다는 점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활이라는 게 흘러서 어떤 결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서현 문화의 집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것은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생활을 들여다보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마주친 공간. 이 문화는 만남에서 시작해요. 만나면 주로 먹잖아요. 뭐 나만 그런가? 이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소풍이나 여행을 가더라도 먹는 건 중요하죠. 꿈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만난다는 것은 무언가를 나눈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 코로나로 만남의 방식이 바뀌고 있으니 나누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궁금해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모이고 또 흘러서 문화가 되겠죠. 그런 문화가 또 모이고 흘러서 우리 삶의 결을 만들고, 그런 결이 모여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응? 아니 그 도로시 사자 양철나무꾼 허수아비요. 아, 난 또. 허수아비는 도토리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하고는 도로시가 오랫동안 굶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것을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매우 친절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쌍하게도 그가 도토리를 줍는 모습에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도토리는 아주 작았고 지푸라기로 만든 통통한 그의 손은 움직임이 서툴러서 그가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 다시 떨어뜨리는 것이 더 많았다. 서툴지만 헌신적인 허수아비의 배려 덕분에 도로시는 아침까지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함께 에메랄드 시를 향해 갔다.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양철 나무꾼은 뜨거운 심장을, 허수아비는 명석한 두뇌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도로시는 집이 있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나요? 네. 그런데 말이죠. 얻었다는 표현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채워줄 전지전능한 마법사라고 믿었던 오즈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사자,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는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존재. 도로시! 그 도로시 말인가요? 그 거대한 바람에 낯선 곳으로 떨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네. 그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도로시를 돕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 거죠. 그 모험의 과정에서 사자의 용기와 양철 나무꾼의 뜨거운 심장과 허수아비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갈망했던 거고요. 만약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죠. 혼자라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우린 또 어디론가 흘러가야 한다고 믿어요. 저 타오르는 노을의 구애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장미, 황황하는 고추장자리, 장미의 입술 보겠다. 바람과 손잡고 초가을 금침 속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날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무슨 꽃다발이지? 공연 있었던 거 아니야? 누가 잃어버린 건가?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말이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게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어 있었어. 끓어오르는 열기 또는 잃어버린 날개. 내 마음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어.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리고 문득 나는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그림자, 휘감아 도는 밤, 우주를. 그리고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심연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렀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혹시 이거 시를 읽고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습니다. 꽃다발과 함께요. 5살 꼬마가 서툰 기타 연주를 마친 칠순 할아버지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그 할아버지는 지팡이가 없이는 나들이 하기도 힘든 자신의 평생 반려자 할머니의 노래에 박수를 보냅니다. 할머니는 이웃 주민이자 또래 친구인 다른 이들의 어색하지만 진지한 춤을 보며 배꼽 잡으며 웃을 수 있고 춤추었던 주민들은 풍물 동아리 공연에 취임새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90이 넘었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눈이 침침하고 자꾸 무언가를 잊어버려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의 얼굴만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렵다. 아이 좀 민망한데. 컨투어 드로잉. 스케치북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릴 대상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는 방법. 완성된 그림을 통해 그린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도 알 수 있다. 스케치북을 보지 않고 오로지 대상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림에도 망설임과 주저함, 두려움이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은 그릴 대상을 관찰하는 동시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자, 다 그리셨나요? 자. 뭐야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나보다 너무 날씬한데? 작품이었습니다.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에 제목을 적어놓고 제 사인도 했죠. 제가 그린 작품이니까 제 사인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 나이, 혈액형, 고향, 취미. 내 이야기요. 연예인들이 누구한테 사인해줄 때 한마디 적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적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 이런 사람이구나.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느낌에 따라서 한마디 적었죠. 전시회를 할 겁니다. 전시회요? 어떻게요? 어디서요? 언제요? 지금이요. 네? 어떤 작품을 걸어도 돋보이게 하는 하얀 벽, 그리고 레일 조명. 까칠한 오씨, 건강하자. 금령 콜? 미안하다. 제발 아프지 말고 허리.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맛을 보아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9번 길 29, 서현동 89-3번지, 서현문화의 집. 처음 우리에게 이곳은 멀고도 멀었다. 시범단지 내, 우체국 옆, 공원 옆, 파출소 뒤, 동사무소 인근. 누군가에게 서현 문화의 집은 아직 다른 무엇의 앞이나 뒤, 옆에 있는 존재였다. 향긋한 커피, 마주친 공간에서 펼쳐든 책, 꽃다발과 시, 드로잉과 전시. 그리고 택시. 브릉브릉. 띠익. 저 손님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가주세요. 네. (1971년 8월 10일)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도시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해 생존권을 요구하며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인해 1973년 7월 1일 성남시가 탄생하게 됐다. 서울시 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토지 매입 가격이 낮은 경기도 광주군에 광주 대단지를 조성하고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킨다는 계획이 세워졌고, 이 계획으로 이주민의 생계 대책과 비바람을 피할 집도 지어지지 않은 채 즉시 강제 이주를 진행했다. 이런 주민들에게 땅값을 비롯한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다. 행정당국이었던 서울시는 최소한의 생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적 도시로 만든다고 선전을 했고, 이 말을 믿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온 주민들 대부분은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 땅값이며 각종 세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었다. 1971년 8월 10일 낮 11시 주민과의 면담을 약속한 당시 서울시장이 주민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격분한 주민들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1,000원에 매수한 땅 10,000원에 복리말라. 이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이면서 출장소와 관용차, 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사실상 광주 대단지 전역을 장악했다. 시범단지, 시범, 모범을 보이는 것. 광주 대단지 항쟁은 정부의 대책 없는 선입주, 후개발로 인해 일어난 주민 항쟁이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은 선개발, 후입주로 변화한다. 먼저 개발을 한 후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 그 결과가 일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분당 시범단지. 바로 이곳이다. 캐나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이상 수봉 각겐사르는 매섭고 차가운 바람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휘어져 무릎 꿇은 모습을 하고 있는 무릎 꿇은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던 이 나무는 추위 때문에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만이란 것입니다. 험한 상황에서 자란 나무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로 감동을 줍니다. 여기가 시범단지구나. 살기 좋겠네. 그럼 모범단지겠네. 보물.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어 보배로운 물건. 보물찾기. 몰래 감춘 어떤 물건을 찾아내는 과정을 즐기는 민속놀이.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했죠. 선생님께서 상품명이 적힌 종이 쪽지를 여기저기 나뭇가지 사이나 바위 밑에 주로 아이들이 찾기 쉬운 곳에 숨겨놓고 찾던 놀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소풍 가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못 찾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우울했거든요. 나의 이야기? 며칠 전에 우리 첫째 아이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요. 안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한동안 애 등원 안 시키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보건소 가니까 유치원 애들 싹 다 왔더라고요. 애들은 신났죠 뭐. 파란 방호복 입은 사람들은 긴장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애들은 보건소 앞 주차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놀더라고요. 며칠 동안 등원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신났겠죠. 선생님들도 와서 줄 서서 계신데 서로 민망한 듯 인사만 했어요. 검사 받고 집에 가면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검사 결과 뭐 나오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난 금성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성은 별 이름이야. 코로나는 양성하고 음성 둘밖에 없어 라고 했더니 그래도 난 금성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는 주술사에게 아픈 사람이나 상담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꼭 4가지를 물었답니다. 당신은 언제 춤을 추었는가? 당신은 언제 노래를 불렀는가? 당신은 언제 웃었는가?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도 어디 금성 같은 데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소리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싶다.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출발!